팀장 박세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9기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촉식과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위촉식은 연기되었으며 교육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필요성, 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승수 관장님은 지역사회 비정형 문화도서관 똑똑도서관 관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로 계시며 서울복지재단 차동추진지원단 동복지대학 강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강사 등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승수 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동면에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지금 양평에 12개 그 면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양동면 또한 저희가 직접 얼굴을 뵙고 이야기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말씀을 대신 전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정동균 군수님과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또 위촉도 받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양동면에 계신 분들은 오늘 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또 더 좋은 날 또 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제가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질 건데 위원님들이 지금 댁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한 게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역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편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멋있게 이제 해놨는데 안부를 묻는 마을,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그림을 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왜 우리가 더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댁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실 거라 믿고 저는 또 신나게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똑똑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상상하는 거 좋아하시면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기가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아끼는 책의 목록을 적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몇 동, 몇 호에 어떤 책이 있다 문자를 주면은 그 책이 제가 만든 똑똑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고요. 그 책을 빌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똑똑 노크에서 책을 빌려보는 도서관이 똑똑 도서관입니다. 별도의 건물이 필요 없고 자기가 집에 있는 책을 아끼는 책을 같이 공유하는 도서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건데 과거에 옆집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옆집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 접시가 우리 집에도 한 번 더 올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 똑똑 도서관의 모티브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저희 동네에서 책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안부를 묻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부모님과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저한테 영감을 주었다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동면에서도 우리가 지역에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웃을 만나서 함께 안부를 묻고 안부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두런두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는 건데요. 오늘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공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아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생각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게 공부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유튜브를 잘 하시는 분은 또 채팅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제가 양평군에 있는 복지팀장님께 제안드려서 작은 선물이라도 면으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그냥 편하게 다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위원님들 꼰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꼰대. 그러면 꼰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할까? 꼰대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채팅창에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받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생각적으로 그냥 내린 꼰대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게 있냐면은 꼰대는 생각에 대한 수용성이 없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꼰대라고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꼰대는 나이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아마 댁에서 들어보시면서 나이와 관계가 있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꼰대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랑 같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공부하는 것도 실제로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공부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해 보시고 그 이해한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꼰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필요한 공부들을 다시 본다면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두 손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교육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른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오른손을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른손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었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른손의 반대말은 왼손이 될 수 있고 왼손의 반대말은 오른손이 될 수 있는데 바른손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말하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좀 전에 했던 말들도 바른손이라고 했던 반대말이 실제로 바른손의 반대말은 나쁜 손, 다른 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손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겠네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공부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은 위원님들과 제가 일종의 넓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는데 그거를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공부를 넘어서서 지금 시대에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물을 거거든요. 너는 왜 이 활동을 하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질문들도 들어보시면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많죠. 제가 한번 또 위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실제로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까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는 뭐 3번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3번 이상 울고 있는 남자분도 많을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게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다 써놓은 것이 있죠. 코로나 덕분에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가 있는데 이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강의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여행도 못하고 같이 밥도 잘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깨우치게 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덕분에 진짜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저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이웃과 같이 음식을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내 두 발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저는 코로나 덕분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부정적으로 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양동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야 직원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못 만나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또 온라인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사는 것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된 것들,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의 더 소중함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돈일까 사람일까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의 통제권,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은 결국에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조금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질 좋은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에 8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대화, 소통, 이해, 공감. 안에 잘 보시면은 회색으로 글씨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실천, 그리고 협력과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4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의 의미고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제가 어떤 동네에 갔을 때 어떤 동네에 있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자기 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발성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별명은 참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참치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동원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의 별명이 동원 참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위원님들이 내가 좋아서 무엇인가 행동한다고 했을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양동면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위원님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면에 계시는 공무원분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군에 있는 공무원들, 군민들이 같이 도와야지만이 양동면이든 아니면 양평에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다가 내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뼈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헌신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재미있게끔 활동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유일하고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재미라고 정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 행동으로 이어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공부가 될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 보시면은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공부는 망치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생각을 깨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원님들도 아마 앞에서 제가 꼰대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꼰대가 아니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롭게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대학을 만드신 분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 1850년쯤 되었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글자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라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라가 세 번째고 마지막이 세상의 변화를 바란다면은 행동하라가 네 번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은 생각하고 서로와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비판하고 새롭게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혹시나 위원님들 중에서 채팅창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또 양평군에 있는 복지팀장님이 또 뭔가 또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지역의 돌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대부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질문을 적어놨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에 왜 갈까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을 찾는 게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오늘 먹을 한 끼를 저축해서 나중에 먹으려고 계속 그 끼니를 채워넣는데 만약에 3일째가 되는 날 내가 꼬박꼬박 아껴둔 3끼의 밥과 그 다음에 남은 4끼의 밥을 하루에 한 번에 다 먹는다면은 나는 행복할까 아니면 그 맛이 떨어질까라고 본다면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중에 행복하려고 엄청난 음식을 모아두고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긴 하지만 그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역 사람들이 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 행복할까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꺼져 있던 나의 인식을 깨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살아갈 수 있는 게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견지망월이라고 혹시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만약에 그러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기 멀리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저기 멀리 있는 달을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 보고 있는 것이 견지망월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모여요? 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누구나 소외감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러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구로에서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어르신께 제가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한 8주차 진행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꽃반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최근에 꽃반지 받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꽃반지를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저것을 SNS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꽃반지를 해줬어요 라고 했는데 제 글을 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손은 왜 저렇게 텄어요? 이런 얘기를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꽃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딴 거 보고 있다는 것이 견지망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해요? 라고 하면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이 견지망월을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우리가 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들은 견지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무엇인가 변화될 것이라는 일종의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변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네가 한다고 지역사회가 변하겠어?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올 여름에 그런 분에게는 모기 한 마리를 살아있는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 때 모기 한 마리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잘 아실 게 뭐냐면은 모기 한 마리가 멀쩡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알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일종의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알고 행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하는 의미 자체를 알고 작은 일 자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는데 야,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무기력이 일종에 생기는 것이 자기가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말 듣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수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감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간혹 가다가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느끼는 무기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해본 성공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무기력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견지망을 옳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느꼈던 일종의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든다면은 결국에 양동면도 아마 20여 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20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명의 위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기 한 마리가 코뿔소의 방향은 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 개체가 1000마리가 모이면 코뿔소가 달리는 방향도 바꿀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혼자 하면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0명이 한 명씩만에게 더 알린다 하더라도 2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뭐 80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쉽게 그리고 오래 걸리겠지만 그 과정들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느끼시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공동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싸가지가 없어 이제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몇 개의 면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님들과 제가 인성적으로 인간 됨됨이를 배우고 있는 태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는 우리가 살았던 인간 됨됨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1차적인 사회화라고 하는데 사회화 집에서 부모님에게부터 밥상머리 공동체에서 교육을 배웠었고 두 번째 2차 사회화인 학교에서 교사에게 그 교육을 배웠었고 3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일종의 인성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들은 부모님이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 옮길 때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저렇게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 동네에 일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고 2차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교사들은 지역에 살고 있나 아니면 출퇴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나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역에서 아이와 어른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또는 어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이웃과 나누는 것들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이웃과 나누면 좋겠다, 이웃과 나눠 한다는 것을 시험으로 보아서 거의 다 100점이긴 하지만 정작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이웃 간에 같이 공동체적 정을 나누거나 같이 관계하거나 눈을 치거나 하는 경험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가 이웃과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느낀다면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 행동하는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를 보고 닮아갈 수 있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고 그런 정을 나누는 것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보고 젊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동참한다면은 그 문화는 세대를 넘나들면서 전수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해서 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행동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첫째 딸이 좋아하는 것은 땅콩이었고 견과류 중에서 근데 그 땅콩을 가지고 비행기를 회항했던 사건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건데 대부분 위원님들도 TV 보시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TV 보시면은 너무 놀랐던 것이 그 조이연이라는 그 딸의 엄마 이명희 여사를 보시면은 그 딸이 나온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의 어른이나 부모가 남들에게 해코지하거나 몰인정하게 산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닮아간다는 일종의 우리가 같이 경험한 사례가 땅콩 회항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동면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양동면에서 이웃과 음식을 잘 나눠 먹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위원님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은 결국에 공동체적인 삶은 더 많이 유지될 수 있고 그런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복을 나누고 관계하는 공동체를 되려면은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습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닮아갈 지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문화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눈이 오면 눈을 치웠던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부터 해서 동네 사람들 같이 했던 문화가 눈을 치우는 거였고 동네에서 어려운 분이 계시면 함께 도와줬던 것도 부모님 세대에서 했던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이 문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한다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도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는 협의체분들이라도 없으면은 지역에서 어려운 분에게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누군가 묻겠죠. 왜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주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공동체는 눈을 누가 치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공동체는 눈은 주민이 직접 치웠습니다. 이건 도시가 뭐 작고 크고가 아니라 서울이든 양평이든 강원도건 눈은 같이 치웠었고 그 다음에 큰 길가가 나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눈을 치웠던 것이 과거의 공동체 방식이었고요. 지금 시대는 눈을 누가 치울까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골목은 치우긴 하지만 실제로 골목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큰 도로까지 누가 만약에 왜 안 치울까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내가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같이 눈을 치워본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세금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동참하세요? 아니면은 적게 냈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눈을 안 치우기 때문에 염화칼슘 많이 뿌려야 되고 염화칼슘 뿌리면은 세금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위원님들에게 군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공백을 메워주십사 부탁한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고 그리고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또는 위원님들의 자제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함께 어울려준다면은 우리가 그 세금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양평군에서 또는 서울, 경기 또는 한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 보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깨워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원님들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결국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이웃이 행복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행복감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옆에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갈 행복감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내가 무엇인가 하든지 간에 재밌어야 되고 재밌는 것은 지속되고 지속되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위원님들이 이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잘 사는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즐겨보시고 그리고 그 즐김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누군가가 보고 닮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을 정도가 된다면은 결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점점 늘어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그걸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내용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신뢰, 두 번째가 규범, 세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사회적 자본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뢰, 두 번째가 규범, 세 번째가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절차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돈 이상의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뢰가 높을까 낮을까 본다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의 신뢰 지수는 OECD 기준에서 거의 꼴찌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도 낮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가족 이외에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위원님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상시에 대한민국 검찰을 믿으시는지, 평상시에 대한민국 경찰은 믿으시는지, 평상시에 우리는 양평 군수를 믿으시는지, 평상시에 양동 면장을 믿으시는지, 평상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위원장을 믿으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쭉 해보면은 제가 했던 질문에서 yes,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신뢰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못 믿겠는데 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은 신뢰 지수가 낮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양동면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이웃들은 나와 함께 도울 거라 믿음이 있거나 또는 양동면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양동 면사무소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은 OECD 기준에서 한국은 그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 있는 좌석에 있는 테이블을 지켜줄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탈 때 검표하지 않아도 누구나가나 표를 잘 끊을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원산지를 잘 유지하고 규칙을 지킬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뭐 동이나 군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뢰를 어떻게 높일까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절차와 규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했던 좋았던 경험들을 높이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2002년 월드컵 때 위원님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한국에서 사회적인 신뢰가 제일 높았던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공무원이 나오라고 해서 응원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응원 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전부 다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옷 사 입고 옷 만들어 입고 그 시간이 되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나고, 새벽까지 같이 춤추고 술도 마시고 했지만 다음날 또 일찍 끝나고 가서 또 서로가 축구 얘기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경제적인 발전도 이뤘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이 축소시켰던 것이 일종의 월드컵이었는데, 그런 것이 좋은 신뢰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땅끝마을이라고 해서 그 해남의 땅끝마을에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의 가게에서 제가 간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간판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원산지 이렇게 되어 있고, 원산지 표기에서 그 할머니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추라고 써 있는데, 배추는 앞집거 이렇게 써 있던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게 그렇게 글을 써놓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제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식당에서는 그런 원산지 표기를 보신다면은 믿음이 가는지 아니면 의심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100% 믿음보다는 약간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지역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그 어려운 분은 면에 있는 공무원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음을 높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무원이 없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를 알면은 그 위원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정도를 높여가는 게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은 어려운 분들이 위원에게 말만 해도 나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한데,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모두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청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높여가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밥을 갖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양동면에 있는 공무원이 그 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서비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사각지대 뭐 발굴, 복지 대상자 발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을 발굴한다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이 복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거나 궁휼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정보를 주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신뢰를 높여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여지면 생기는 것이 규범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지하철, 뭐 양평에도 지하철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고 갈 때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줄 거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본다면은 요즘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줄 거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석, 장애인석에 앉지 못하면 서서 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규범, 문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약자를 도우려고 했던 문화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법자고 되거나 체포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경험을 자꾸 쌓아가면서 신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리를 달라고 하진 않지만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켜줬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10년, 20년, 30년 전에 자리를 비켜줬던 어르신들이 했던 저축했던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버스를 타시던 아니면 지하철 타시던 그 자리를 우리가 돌려받는 일종의 환급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봉사했고 바라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가 잘 성립된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아마 위원님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는 거기에 앉은 것을 도움받아야지라고 부는 없겠지만 저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은 그 신뢰는 높아질 수 있겠죠. 꼭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물론 다 소리 지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지금 강의를 이 상황에서 듣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좋은 분들이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신뢰를 규범화시킨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문화가 되면 마지막에 생기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양평도 아마 그런 것이 더 많았을 것이고 양동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상여를 맬 때 우리는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도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어르신 돌아가시면은 상여를 같이 맺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함께 해결했던 경험이 네트워크라 보시면 됩니다. 동네에 있는 뚝방이 터지면은 같이 주말에 나와서 뚝방을 쌓았었고,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으면 같이 의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동네에서 누가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키웠던 것들을 기억하실 건데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 우리가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네트워크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있다 없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진 않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변을 좀 제가 드리면은 젊은 사람들도 동네 일을 참여하고 싶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일은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인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동네에서 필요한지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세가 있는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또는 위원님들이 젊은 층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세상인지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 행동에 동참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연결되면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말들을 쭉 정리하면은 양평에는 면이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행복한 내가 행복한 가족을 이끌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끈 사람들이 면을 이루고, 그 면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엔 군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한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조금 더 나를 중심적으로 행복에 대한 경험을 높여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있다면은 우리가 개인주의는 적극 장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는 조금 더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개인주의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남에게 피해 가든 안 가든 신경 쓰고 내가 하는 것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만 남에게 피해가든 안 가든 신경 안 쓰고 막 사는 것이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양평에 있는 어르신들, 양평에 있는 젊은 사람들, 양평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양평이 하는 일종의 복지의 방향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개 면 중에서 지금 꽤 많은 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면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양평 군민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양평군처럼 스포츠 시설부터 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주민들의 결합이 높은 동네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자부를 가지시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가 결국엔 양평군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양동면에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옆에 있는 면과 다른 그 지역에는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위원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생존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 빠지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꽃도 보고 아이도 보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매일매일마다 조금씩의 행복이 쌓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한방 느끼는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잦은 빈도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행복은 짜릿하게 해서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느끼는 재미, 소소함, 즐거움들을 위원님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잘 먹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기를 위한 존대를 하고 그리고 그 존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은 결국엔 행복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맛있는 거 있으면 언제 먹을 건가? 그럼 아마 당연히 지금이라고 말하실 거고 재밌는 건 언제 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언제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라고 할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접시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집에 좋은 접시가 있으면 위원님들은 보통 언제 쓰시는지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좋은 접시들은 대부분 좋은 날 쓰거나 손님 올 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손님이 중요할까? 가족이 중요할까? 또는 가족이 중요할까? 내가 중요할까? 라고 본다면은 접시를 날 위해 쓰시는 분은 누가 와도 그 접시를 써서 항상 일관된 행복감을 유지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을 위해서 그 접시를 찬장에 처박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 할머니의 유지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끼면 똥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양동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도 좋은 접시에다가 존대감 있게 그리고 대화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끼니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가 올 때 우리가 같이 절을 부쳐 먹고 싶은 이웃이 있으면 좋겠고 비가 올 때 초대가 되면은 내가 돈은 많지 않지만 막걸리 한 병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 있는데 안 쓰는 게 있으면은 그 어르신에게 좀 갖다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눈이 오면 생각나는 이웃들, 그리고 더우면은 혹시나 덥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웃들,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안부를 묻는 마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꼭 기억해 보세요. 사촌이 부자가 나을까요? 거지가 나을까요?
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촌이 거지보다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더 세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일본은 망하면 좋을까요? 잘 되면 좋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서서히 침몰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일본이 망하게 되면은 일본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올 거고 한국은 살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게 불편해지죠. 이 말은 일본도 전쟁 야욕 없애고 자기가 잘 살게끔 잘 살면 좋겠고 중국도 잘 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잘 살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행복감을 잘 느껴가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오늘 했던 얘기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누구나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우면 도와줄 거란 믿음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행복은 남이 아니라 나부터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느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행동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양동면에 있는 위원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직접 뵙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인데 대략 한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리고 채팅창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어땠는지 글을 쓰시면은 나중에 군수님이 그분이 썼던 글을 읽어주는 제안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면에 계신 공무원도 아마 고생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협의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마 오늘 갈까 말까 고민했겠지만 오늘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신 김승수 관장님께 보이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협의체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번에 신규로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번 교육이 제9기 양동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9기 양동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새로운 이웃으로 더해지고 또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